속보, 이강인 2차 충격 상황. 이강인, 더러워서 국가대표 그만두겠다. 출전 포기한 국대 선수 충격 증언. 축구대표팀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표팀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후폭풍에 시달렸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더해 선수단 내부 불화가 그 이유였다. 요르단과 준결승을 앞두고 손흥민, 32 토트넘과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다툼을 벌였다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곧바로 다툼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선참 선수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이강인의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는 사실 등이 전해지며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이강인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광고사들은 이강인을 점점 지우기 시작했다. 리그앙 중계사는 낭트전에 출전한 이강인의 이름을 화면에서 지우기도 했다. 소속팀에서 밝은 모습으로 훈련과 경기에 나섰으나 차세대 에이스로 불렸던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사건이었다. 결국 이강인이 파리에서 런던까지 직접 날아가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강인은 21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번째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쳤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시간을 통해 주장의 무게를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자신을 돌아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합을 위해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아 제 의견만 피력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부족함이 많았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 동료에게도 연락해 사과했다. 배려와 존중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축구선수로서,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인이 지난 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에 출격해 동료에게 손뼉을 치고 있다. 손흥민도 이강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손흥민은 이강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손흥민은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그때마다 좋은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이 있어 지금의 자리에 있다. 강인이가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도록 모든 선수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특별히 보살피겠다 라고 했다. 이어 나도 내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팀을 위해 싫은 행동도 하는 것은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해도 팀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통솔하도록 하겠다. 라며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 고 거듭 당부했다. 손흥민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표팀 내 파벌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편 가르기에 관한 내용은 무관하다.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 바라보려 노력했다.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성장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이로써 대표팀 내부 불화는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공은 다시 대한축구협회로 넘어갔다. 2. 오피셜, 손흥민, 호주전 환상 프리킥 골, 아시안컵 베스트골 후보 선정, 팬투표 25일까지. 손흥민이 아시안컵 호주전에서 넣은 프리킥 골이 공식 베스트골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축구연맹은 2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대회 전체 51경기에서 한 경기당 2.59골의 비율로 총 132골이 나왔다. AFC는 대회에서 가장 훌륭한 골 중 8개를 선택하고 팬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골에 투표하기를 요청한다. 라고 발표했다. 후보에는 손흥민의 호주전 페널티킥이 이름을 올렸다. AFC는 한국은 8강전에서 호주에 밀려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연장전을 치렀다. 손흥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앞서 팀의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던 손흥민은 이번에는 페널티 박스 왼쪽 코너 바깥쪽에서 기분 좋은 프리킥을 시도했다.
볼은 골키퍼 매튜 라이언을 지나 골문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고 소개했다. 한국은 지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와 만났다. 전반 초반 한국은 점유율을 늘리며 공격 기회를 노렸다. 득점은 좀처럼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반 막판 호주한테 주도권을 내준 한국이 크레이그 구딘에게 선제골을 험납하면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손흥민이 호주전에서 연장 전반 11분 프리킥을 성공시켰다. 간신히 후반 추가 시간,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손흥민이 박스 안쪽에서 호주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황희찬이 자신있게 키커로 나섰고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후반 추가 시간 6분 승부는 1에서 1원점으로 돌아왔다. 연장전이 시작된 후 다시 한번 한국이 찬스를 잡았다. 해결사는 손흥민이었다. 이번에는 황희찬이 연장 전반 11분 박스 바깥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완벽한 가마차기로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결국 연장 혈투 끝에 한국이 2에서 1로 4강으로 향하게 됐다. 한국과 맞붙었던 경기에 골도 다수 포함됐다. 한국과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난 말레이시아전에서 득점을 올린 파이살 할림의 골도 후보에 있었다. AFC는 전반전에서 1에서 0으로 뒤지고 있었지만 후반전에는 훨씬 더 확고한 모습을 보여 그들의 노력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할림은 김민재와 조현우 사이의 공간을 찾아내며 세계적인 마무리를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준결승전에서 무너졌던 요르단의 무사 알타마리 골도 있었다. AFC는 알타마리의 득점에 대해 아시안컵 내내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한국을 상대로 자신의 진영 안쪽에서 공을 몰고 2명의 상대 선수들을 제치면서 공을 하단 구석으로 꽂아넣는 최고의 순간을 선사했다. 그의 팀의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숨막히는 솔로 플레이였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후보에는 나카무라 케이토, 일본, 위 베트남전 득점, 카타르와 준결승전에서 만났던 사르다르 아즈문, 이란, 위 바이시클 킥골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투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5일 오후 11시까지 AFC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3. EPL 역대 최고 아선수가 손흥민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이름 들으면 고개 끄덕여지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 톱 10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토트넘의 캡틴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EPL에 입성했다. 올 시즌까지 총 9시즌을 뛰었고 393경기에 출전해 157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아시아 최초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2016에서 17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현존하는 EPL 최고의 윙어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시즌 역시 12골을 넣으며 토트넘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런 손흥민이 2위로 밀려났다. 아쉽게도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우승컵을 단 한 개도 들어 올리지 못한 것이 감점 요인이었다.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다.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손흥민을 넘고 1위에 등극한 이는 누구일까? 이름을 들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로 박지성이다. 박지성은 한국 선수 최초로 EPL에 입성한 선수다. 2005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지금 맨유를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 맨유는 위대한 전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지휘 아래 EPL에서 절대적인 팀이었으며 유럽 최강의 팀으로 위용을 떨쳤다. 박지성은 2012년까지 맨유에서 7시즌을 활약했다. 총 205경기에 나서 27골을 터뜨렸고 이후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한 시즌을 더 소화했다. 맨유에서 박지성은 EPL 우승 4회를 비롯해 UCL 우승 1회, 리그컵 우승 3회, 커뮤니티 실드 우승 2회,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우승 1회 등 총 11번의 우승을 경험했다. 기브미 스포츠는
EPL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10명을 선정했다. 1992년 EPL이 시작된 후 아시아 선수들이 팀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었다. 손흥민이 현재 그런 선수 중 하나다. 2015년 토트넘에 온 이후 최고의 비행을 하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다. 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순위를 매긴 요소는 경기 출전수, 우승 트로피, 그리고 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한 특정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지성은 손흥민보다 EPL에서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박지성이 클럽을 위해 출전한 경기 수보다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박지성을 1위로 선정한 이유다. 이 매체는 박지성은 EPL에서 뛴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영국을 떠날 때까지 EPL 우승컵 4개를 비롯해 리그컵 3개 등 총 11개의 트로피를 들었다. 다른 선수들이 합친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맨유에서 205경기에 출전한 박지성은 27골을 넣었고 도움 30개를 기록했다. 이어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고 총 25경기에 출전했다고 덧붙였다. 2위에 오른 손흥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손흥민은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끝없는 에너지로 인해 토트넘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해리 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찾고 추가된 책임은 그의 활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1에서 22시즌 손흥민은 23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EPL 100골 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아시아 축구 선수라고 평가했다. 박지성과 손흥민에 이어 나머지 선수들을 보면 반가운 이름이 더 있다. 6위 에볼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한 이청용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8위에는 스완지시티, 선덜랜드, 뉴캐슬 등에서 뛴 기성용이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순위를 살펴보면 10위 닐 에더리지, 필리핀 카디프시티, 9위 순지하이, 중국 맨체스터시티, 8위 기성용, 7위 카가와 신지, 일본 맨유, 6위 이청용, 5위 요시다 마야, 일본 사우스햄튼, 4위 알리알 합시, 오만 볼턴 위건, 3위 오카자키 신지, 일본 레스터시티, 2위 손흥민, 1위 박지성으로 결정됐다.